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과수의 분류, 지난 시간에 내용 좀 많았죠. 네. 이번 시간은 괜찮습니다. 네. 그래도 우리 중요한 부분만 딱딱 보면서 들어갈게요. 감귤. 일단 운양과, 지난 시간에 무슨 진달래과, 그다음에 장미과 봤어요. 네, 운양과구나. 네. 아열대성 작물이래요. 그렇죠? 사과는 북부 온대과수였는데, 그리고 상록이래요. 상록. 낙엽과수 아니고 관목 또는 소교목이래요. 열매는 준, 인과 류래요. 이런 중요한 것들. 기온에 민감하며 특히 겨울철 온도 조건이 부적합하면 같은 말 있네요. 아열대성이니까. 네. 재배 조건이 다른 게 아무리 좋아도 어렵다. 온주밀감. 여러분 2차 시험 보시면 여러분 가장 애먹게 할 품목 중에 하나예요. 온주밀감. 지금은 1차니까 재배 방식에 따른 분류 볼까요? 노지, 하우스, 비가림, 자 타이백. 가끔 TV 같은 데 보시면 감귤 재배하는데 나무 밑에 하얗게 뭐 깔려 있는 거 있잖아요. 타이백. 특수 섬유예요. 특수 섬유. 반사광도 이용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조절이 가능하죠. 지온 조절도 가능하고. 네. 기본적으로 피복이잖아요. 피복. 그렇죠? 그렇구나. 감귤류, 온주밀감 있고요. 그다음에 감귤과 오렌지를 교배한 여기 있는 좀 크고 맛있는 친구들이 있죠. 네. 얘네들을 만감류라고 해요. 만감류. 둘 다 2차 시험할 때 여러분 조금 애먹일 품목들입니다. 재배 조건 볼까요? 재배 조건. 산성 토양이 강한 편이나 뭐 약산성 토양이 좋은 뭐 이런 거 한번 보시고 건조해야 된대요. 살짝 건조해야지 당도가 향상되구나. 오케이. 자, 정지, 전정 지난 시간에 이번 시간에 할 거 지난 시간에 해버렸기 때문에 복습식으로 볼게요. 네. 사자성어 뭐 있었죠? 억, 강, 촉, 약. 얘 기준이 뭐였어요? 뭐를 억제하기 위해서 강전정? 결실. 자, 일단 정지전정 내용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상록과수이므로 식재할 수 있는 시기의 폭이 넓지만 네. 봄에 심는 게 좋다. 활착이 좋으니까. 정지전정 양지식물이므로 일조량이 많아야 된다. 양지식물이다. 아까 타이백, 반사광 같이 연결 지어서 해놓으세요. 타이백까지. 일조량이 부족하면 광합성량이 확 떨어진다. 탄수화물이 적게 만들어진다. 내부까지 직사광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정지, 전정을 해준다. 아까 뭐였죠? 내부까지 공간을 확보하는 거 소금 전정. 가지, 기부를 잘라내는 거. 물론 가지 회복하려는 성격이 있지만 그 부위에만 머무니까 일조량 확보로 인한 탄수화물 생산의 증가, 꽃눈 형성의 촉진, 그 효과가 더 크다. 네. 여기 내부까지 직사광선이 들어갈 수 있도록 봤고요. 그다음에 강약의 기준으로 볼게요. 아무래도 소금 절단보다는 여기가 많이 나오니까 강전정 여기를 보세요. 여기. 잘라낸 잎피수가 20% 이상이다. 많이 잘라낸다. 공장을 많이 줄인다. 약전정 잘라낸 잎피수가 10% 이하이다. 네. 좀 원래 생산 잘 못하는 친구들 공장만 문 닫게 한다. 이렇게 보세요. 네. 지금 감귤의 경우에는 이제 소금 전정하면서도 약전정을 해라 이런 뜻인 거고요. 네. 여기 있네요. 나무의 생산성 결실 촉진하기 위해서는 약전정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강전정을 네. 수세는 반대라고 말씀드렸죠. 수세. 나무가 많이 울창해지는 거 수세 반대. 그러면 이번에 기준을 수세로 보는데 뭐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무가 지금 어떤 상태일 때. 자 보세요. 수세가 강한 상태래요. 그럼 진정시켜야 되겠죠. 수세를 억제해야 되겠죠. 그렇죠? 억제라는 표현을 쓴다면 그럼 반대로
결실은 촉진해야 되겠죠. 촉약. 자, 수세가 지금 약해요. 그럼 회복시켜야 되겠죠. 수세를 회복시켜야 돼요. 그럼 반대로 결실은 억제해야 되겠죠. 강. 그렇죠. 즉 무엇을 위해서인지, 지금 나무 상태가 어떤 건인지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결실 기준인지 수세 기준인지, 나무를 어떻게 유도하기 위함인지, 현재의 나무 상태가 어떤 것인지. 자, 노목, 수세를 좀 회복시켜야 되겠죠? 노목, 수세가 약하잖아요. 수세를 회복시켜야 돼요. 회복. 이제 답 나오죠. 여기 괄호 넣기 이런 거 하시면 답 나오겠죠? 회복시켜야 된다. 그럼 결실을 억제시켜야 된다. 강. 그러니까 우린 사자성어 요거로 그냥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억강, 촉약 요거로. 유목기에는 약전정을, 노목기에는 강전, 여기에 괄호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됐죠? 네. 강전정, 요거는 우리가 했던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생육과정 넘어가고요. 이것도 그냥 명칭 한 번쯤은 봐주세요. 어떤 가지를 얘기하는지. 주요 병해충 볼게요. 병해충. 근데 과수 쪽은 병해충도 중요하지만 이제 무기원소하고 더불어서 생리장애, 과수하고 화해 쪽에서는 그걸 좀 보셔야 됩니다. 뭐 감귤, 더댕이, 궤양병, 뭐 기타 병해충 뭐 이런 게 있고요. 여러분 병해충 대책은 우리 방제법 할 때 했었죠. 네. 무조건 뭐예요? 무병자 들어가잖아요. 무병, 묘, 무병, 종자, 무병, 지에서 체종. 또요. 병해충 방제 대책. 또 소독 들어가잖아요. 소독. 살균제, 농기구 소독, 종자 소독, 토양 소독. 그쵸? 또요. 제거. 병든 부위 그대로 냅두는 분은 없겠죠. 병든 부위 즉시 제거. 당연히 객토, 환토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밀식, 하지 말아야 되는 거 밀식하고 질소, 비료, 회피 있었죠. 얘네들은 안 된다. 근데 또 해야 되는 거 있었죠. 인산, 칼슘, 규산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 그렇죠? 복습 한번 해봤고요. 네. 생리장애 볼까요? 감귤 생리장애 우리 했던 겁니다. 일소. 얘가 뭔가 이렇게 묻는 질문은 너무 1차원적이잖아요. 그렇죠? 일소. 이런 게 일소구나. 이런 건 다 아실 거고. 그러면 여러분 작물체가 피해를 받는데요. 이건 이제 과수에서 많이 나와요. 과수 쪽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잎보다는 과실 자체에 피해가 많기 때문에. 그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과실이 타들어간대요. 여기 햇볕에 작물체가 타들어가게 되는 현상 어떻게 해요? 타들어가지 않게 과피를 탄탄하게. 우리 감귤이나 오렌지 같은 거 보면 하얗게 무슨 미끌미끌한 거 이렇게 있잖아요. 그쵸? 파라핀 코팅 피막제.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또 햇빛 가려주면 되겠죠. 또 과실을 적당히 돌려주면 되겠죠. 또 이건 기본이고요. 착과량을 조절하면, 착과량이 너무 많을 때보다 적당한 착과량이 있으면 우리 적과한다 그랬지. 감귤도 적과 작업 중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동화작용, 탄수화물이 충분히 흡수되기 때문에, 양분이 흡수되기 때문에 과실이 탄탄해지겠죠. 네. 열과 볼까요? 열과 계속 나오죠. 고온기, 가뭄, 수분 흡수가 안 되는 상태에서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지금 조건을 보세요. 고온, 가뭄 이후에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와요. 수분 흡수가 확 되겠죠. 우리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 하나 있는데 팽압. 삼투에 수분이 확 들어가요. 확 팽창돼요.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거. 자, 그럼 얘도 과피를 탄탄하게 해주면 되겠네요. 네, 질산, 칼슘의 옆면, 살표. 칼슘. 탄탄한 거, 뭐 세포막, 중간막의 구성 성분 뭐 이런 것도 했었어요. 네. 그리고 또 원인 자체를 한번 봐보세요. 가물었다가 갑자기 비가 많이. 수분을 조절해야 되겠죠? 가물지 않게. 네. 아까 우리 토양 피복, 부초법, 또 초생법 이런 거 할 때 피복 중에 하나, 그 장점 중에 하나가 양수분 유실 방지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네. 과피, 과육, 생장 비율을 조절해서
이런 것들을 조절한다. 즉 일소하고 열과는요. 자주 나오지만 가만히 그 원인을 생각하면 대처법이 나옵니다. 네. 오케이. 수분의 갑작스런 흡수를 방지하면 되고 과피 다 탄탄하게 하면 되는 거고요. 넘어갈게요. 복숭아 보겠습니다. 복숭아. 복숭아는 장미과래요. 복채 했었죠. 복채. 네. 소교목이고요. 낙엽수래요. 네. 핵과고요. 핵과. 그쵸. 그 다음에 온난한 건조 기후를 좋아한대요. 오케이. 휴면기의 내한성이 강하다 하고요. 낙엽과수는 기본적으로 겨울 저온을 거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내한성이 다 강해요. 낙엽과수에서 우린 그걸 읽으면 되는 거예요. 저온이 필요하구나. 그럼 내한성이 어느 정도 다 강하구나. 오케이. 그다음에 비교적 건조한 지역을 좋아하고요. 그러면 내한성, 그다음에 건조한 지역 좋아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복숭아 하면은 강한 거 생각나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도 했는데 내산성도 강하고요. 그렇죠? 지금 복숭아가 강한 거, 내한성, 내산성, 내건성. 네. 토양 적응성이 높은 편이지만 약산성 토양이 작물은 다 좋아요. 내산성이 강하다고 해서 산성 토양에 심으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개화 전후에 늦서리 피해. 여러분 이거는 낙엽과수에는 공통적으로 적용이 돼요. 겨울 저온을 거쳐 낙엽 지고 겨울 저온을 거쳐서 봄에 해 꽃피고 이제 본격적으로 생장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시기가 늦서리 피해 맞닥떨어지면 그렇죠? 늦서리 피해가 우려된다. 꼭 복숭아의 특징으로 보지 마시고 낙엽과수의 일반적인 특징이구나. 자, 강한 거는 얘가 있는데 약한 건 뭐가 있을까요? 약한 거. 약한 거 봤더니 건조에 강하대요. 그럼 습한 거에 약하겠네요. 내 습성이 약하고 내 건성이 강하고 또요. 내 음성이 약하대요. 햇빛이 많아야 된대잖아요. 그럼 내 음성이 약하다. 복숭아. 강한 건산, 내 음습. 정리해 놓고 계시죠? 시험 직전에 이런 것만 계속 보시는 거예요, 이제. 계속. 그다음에 주요 재배 관리. 주요 재배 관리는 그냥 넘어가고요. 봉지 씌우기, 배수. 내건성이 강하다고 했죠. 여러분, 그거를 뭐에 강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산성이 강하다. 그거를 꼭 산성 토양에도 잘 자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과수든 모든 작물이 좋아하는 건 양토를 중심으로 사양식 양토, 약산성에서 중성. 그건 공통적이에요. 입단 구조. 그걸 매칭을 그렇게 시키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도 보세요. 내 습성이 약하대요. 그럼 배수 주의해야 되겠죠. 배수. 그러니까 저런 거를 정리하시면서 그냥 암기해서 딱 끝나지 마시고 그러니까 배수, 토양과수, 습해에 취약하겠구나. 오케이. 그다음에 생육 과정 수학 한번 읽어보시고 병해충 볼까요? 네.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 손해평가사분들이 평가하시는 농작물 재해보험. 과수 중에서 유일하게 병충해 보상하는 게 복숭아예요. 딱 하나. 세균성을 붙이기도 하고 안 붙이기도 하고 세균 구멍병 하나만 딱 보장해 줍니다. 보험에서 저 병해로 인한 피해. 네. 대책 이제 대책이야 네. 여기 감염된 즉 피해과 이런 거는 즉시 제거.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감염 가지, 열매, 잎 이런 거는 즉시 제거 또는 불로 소거. 네. 여기 나오네. 질소 회피. 약한 게 아까 음습이었죠. 내 음성 약하고 그다음에 그럼 일조량을 확보 신경 써야 되겠네요. 습에 약하고 그럼 배수 대책 나오잖아요. 천적 이용. 어떤 게 천적이고 어떤 게 해충인지 우리 다 했었죠. 오케이. 자, 이번에 생리장 해볼게요. 과수 쪽은 요걸 좀 보셔야 되는데 복숭아, 핵과류였죠? 복숭아, 핵과류, 핵할. 여러분 복숭아 드시다 보면 이렇게 딱 갈라보면 씨를 감싸고 있는 부분이 다 갈라지는 것들 있잖아요. 그걸 핵할 현상이래요. 핵할. 왜 발생할까요?
왜 발생하는지를 알면 대책이 나오잖아요. 일단 핵이 갈라진대요. 핵이 제대로 자랐다면, 딱 여물었다면 잘 안 발생하겠죠? 핵이 아직 미성숙했어요. 미숙한 상황. 핵이 아직 완전히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를 들어 질소비료를 많이 줬어요. 질소비료, 우리 비료 성분 중에 비료의 3요소이기도 하지만 좀 과잉 줬어요. 그랬는데 건조한 시기가 왔다가 갑자기 비가 많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건조했다가 갑자기 비가 와요. 확 빨아들이겠죠. 그렇죠? 건조했다가 비가 왔는데 질소비료를 많이 줬는데 그럼 질소가 확 들어가겠네요. 갈라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일단 그렇게 개념을 잡으시고, 근데 시험에서는 이런 것도 나오지만 이런 표현도 많이 나와요. 과실 비대 좋은 조건이네. 비대 속도가 빠른 해. 핵은 아직 미성숙했는데 과육 비대 그것만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네. 네. 급격한 양수분의 이동. 아까 제가 건조했다가 갑자기 비가 확 올라갈 때 갈라진다. 그럼 얘가 대책은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네요. 어떻게 건조를 방지하고, 아무리 건조에 강하다 해도 그냥 냅두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생리장애가 있으니까 건조에 잘 유지하고, 그렇죠? 또 수분이 과도하게 공급되지 않도록 하고, 네. 됐죠? 급격한 관수 피하고, 과다한 비료 시비, 특히 질소 비료 피하고. 여러분 이제 반복해서 보시다 보면 대책들이 계속 비슷비슷합니다. 아, 핵칼 미성숙한데 건조했다가 갑자기 수분 올라갈 때 갈라지는 거구나. 핵은 미성숙한데 과육이 막 비대하는 해에 일어나는구나. 오케이. 열과 또 나오네요. 얘도 뭐였어요? 건조했다가 갑자기 수분이 올라가면 과피가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성숙기 직전까지 건조한 환경이 지속돼요. 열과를 또는 뭐 일소를, 이런 표현 저런 표현, 여러분 다 시험에, 공무원 시험이든 농품사 시험이든 재배학 관련 시험에 나왔던 표현들이에요. 토양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비대가 억제되다가 일시에 많은 비가 오면 다량의 수분이 흡수되어 여기 나오는 팽합, 과피가 갈라지는 현상. 봉지재배, 유대재배보다는 무대재배 시 많이 발생한다. 우리 유대재배, 봉지재배에서 동록과 열과를 방지하는 데 좋다 그랬죠. 네, 그거 기억하시고. 자, 그럼 이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되겠네요. 오케이. 여러분, 뿌리 발달 촉진, 석회 시용 이런 거는요, 이 현상이 아니더라, 열과가 아니더라도 기본 대책이죠. 기본 대책. 급격한 수분의 이동 방지. 평소에 수분이 건조하지 않게, 토양 수분이 건조하지 않게. 이런, 네. 넘어가고요. 포도 보겠습니다. 포도과. 포도는 일치하네. 포도과. 낙엽성, 활력, 덩굴성. 그쵸? 장과. 습해와 건조에 강한 천근성. 이 정도 보시고, 여러분, 희한하게 저는 이게 왜 문제에 자꾸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포도가 나오면요, 유럽종 포도, 미국종 포도에 대해서 좀 물어봐요. 포도는 크게 유럽종, 유럽에서 포도 왜 재배하죠? 먹기 위해 재배하겠죠. 네. 와인. 예를 들어 까베르네, 우리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까베르네 소비뇽이라든지 쉬라라든지 또는 뭐 메를로라든지 아니면 뭐 피노누아라든지 유럽종 포도. 자, 미국종은요. 미국종 포도는 머스킷베일리 A라든지 MBA 또는 뭐 여기 나오는 캠베럴리라든지 또는 델라웨어라든지 이런, 네, 미국종.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은 미국종이죠. 우리나라에서 막 피노누아를 재배하네 막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네. 한국은 미국종 또는 교배종. 거봉은 뭐죠? 일본이 원산지예요. 일본이. 샤인머스켓. 일본에서 개발했는데 한국에서 더 맛있게 만들어내죠. 네.
그렇구나. 자, 유럽. 와인 재배용 포도. 지중해. 남프랑스. 따뜻한 기후. 온난한 기후. 그쵸? 여러분 딱 떠올려 보세요. 미국 좀. 미국. 에팔레치아라고 하는 미국을 쫙 관통하는 에팔레치아. 험준한 산맥. 치아예요, 치아. 네, 산맥. 엄청난 산맥. 곰도 많이 나오고. 거기가 원산지래요. 물론 포도 종류마다 틀리지만 우리는 에팔레치아 산맥을 생각하자고요. 여기는 온난한 기후를 생각하고. 자, 이 얘기 왜 드리냐면 문제에 자꾸 이걸 물어봐요. 유럽종 포도와 미국종 포도의 내한성 중 어떤 게 더 강하냐? 험준한 산맥에서 자란 포도와 따뜻한 온난한 지중해성 그 예쁜 기후에서 자란 포도와 어떤 게 더 추위에 강할까요? 미국종은 영하 25도까지. 미국종이 훨씬 강하죠? 이걸 생각하시라고, 이걸. 헷갈리시면. 내한성, 미국종 포도가 훨씬 강하다. 또 내산성. 우리 포도는 약포무올, 내산성이 약한 무화과 올리브와 더불어 과수였죠. 근데 미국종과 유럽종을 비교해 봤을 때 유럽종은 미국종에 비해 다소 높은 pH 이쪽으로 갈수록 높아지죠. 여기 7.0이고 높은 토양산도 여기 알칼리죠. 알칼리 염기성. 유럽종이 높은 토양산도에서 더 잘 생육한다. 뭐죠? 여기서 더 잘 생육한다. 내산성이 약하다. 자, 그럼 미국종은 다 강해요. 험준한 산맥 다 강하다. 내한성도 내산성도. 유럽종은 약하다. 둘 중에 하나는 예. 그럼 이걸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험에 꽤 나옵니다. 유럽종 포도는 미국종 포도에 비해 다소 높은 토양산도에서 더 잘 생육한다. 오케이. 과립비대기, 얘는 이제 과실이라기보다는 하나하나의 알, 과립비대기 착색기의 수분 요구도가 크다. 그런 게 있구나. 자, 그러면 일조량이 부족할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에서 대부분의 과수는 다 똑같아. 일조량이 부족하면 광합성이 안 이루어지는 거니까. 광합성에서 탄수화물이 잘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 영양생장이 잘 안 되니까. 생식생장이 잘 안 되니까. 이건 공통적인 거예요. 이건 공통적인 거예요. 근데 포도에서는 이런 탈립 현상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알맹이가 떨어져 나가는 거. 생식생장이 불충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알맹이가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공통적인 거예요. 포도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지만 탈립, 알맹이가 떨어져 나가는 포도알. 그건 좀 기억하시고. 네. 그럼 일조량이 충분하면 알이 충실하게 잘. 네. 오케이. 여기 정리되어 있네. 유럽종 포도와 미국종 포도. 내한성. 미국종의 내한성. 험준한 산맥. 내산성. pH는 내산성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미국종이 pH가 더 낮은 곳 유럽종에 비해서 강하다. 뭘 기준으로 물어보든. 네. 자, 재배관리 넘어가고요. 재배관리 넘어가고. 볼까요? 포도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까 과립, 또 탈립 이런 게 나오듯 포도이기 때문에 나오는 거. 여기 보시면 알속기가 나와요. 우리 그동안에 이제 정지, 전정, 또 적과 이런 용어는 많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알속기가 나옵니다. 포도는 알속기. 네. 제가 영상으로 포도 과수원에서 알속기 하시는 분들 손 봤는데 엄청 빠르게 작업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아무 알이나 솎아내는 거 아니고 이런 알들을 적당히 솎아낸다. 그래서 다른 알들이 더 충실하게 한다. 네. 그다음에 포도, 꽃떨이 현상이라는 용어가 포도에서 많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열매. 제가 자꾸 기본 원리만 알면 재배학 원예작물학은 너무 많기 때문에 기본 원리만 알면 정답 고를 확률이 높아진다 말씀드렸죠. 열매, 꽃 뭐예요? 아까 탈립 현상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열매, 꽃, 종자, 뭐예요? 종자.
무슨 기관? 생식기관. 열매. 아까 탈립, 과립이 떨어진대요. 탈립, 과립이 떨어진대요. 열매가 떨어진대요. 꽃떨이, 꽃이 개화기 전후에 잘 개화를 못하는 거예요. 개화가 돼도 이상하게 기형화가 되거나 여기에 문제가 생긴대요. 여기에 문제가 생긴대요. 생식기관에 문제가 생긴대요. 왜요? 생식생장과 영양생장은 반대다. 아, 이런 현상이 생기면 일단 영양생장, 가지, 뿌리, 줄기, 잎, 가지, 웃자람이 있구나.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는 얘네들을 좌우하는 탄수화물이 잘 안 만들어졌구나. 동화물질이 안 만들어졌구나. 광합성이 안 되는구나. 또는 영양생장을 좌우하는 질소비료가 너무 많아졌구나. 우리 CN율 배웠죠, CN율. 얘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탈립이든 꽃떨이든 아니면 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영양생장만 지속되기 때문에 이걸 다 암기하려 하시면 여러분 끝도 없습니다. 네. 다 지금 개념 다 잡으셨죠? 재배하기 기본이 돼야 돼요. 네. 탈립 현상, 꽃떨이 현상, 원인은 가만히 보세요. 같습니다. 네. 오케이. 수확 넘어가고요. 병해충 볼까요? 병해충, 탄저 뭐 이런 거 보고 꽃떨이 현상 나와요. 꽃떨이 현상. 앞으로 아까 복숭아에서는 해칼이 있었죠. 해칼. 사과에서는 무슨 계속 생리장애 병들이 있었잖아요. 적진병, 축가병 뭐 이런 거. 고두병 이런 거. 지금 포도에서는 이제 탈립, 꽃떨이, 이제 배 넘어가면은 이제 동록, 엽소 좀 매칭시키셔야 돼요. 화훼로 넘어갔을 때는 또 무슨 뭐 블라인드 현상, 뭐 로제트 뭐 이런 거. 네. 자, 꽃떨이 현상 볼까요? 수정이 안 되거나 수정 후에 영양 조건이 좋지 않아서 결실이 불량하다? 꽃이 제대로 안 폈다. 꽃이 제대로 안 폈다. 화기. 아까 화기 생식생장 기간, 꽃, 열매, 얘가 불완전한 거예요. 수정이 제대로 안 됐어요. 수정이 제대로 안 되면 꽃이 제대로 안 필 거 아니에요. 그쵸? 또는 됐더라도 이상하게 피거나 열매가 제대로 안 자라는 현상. 꽃떨이, 포도에서 나옵니다. 원인 볼게요. C가 부족하대요. 또는 N이 너무 많대요. N이 너무 많으면 웃자라. 그쵸? 똑같은 얘기를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얘가 왜 부족하죠? 동화물질이 왜 부족해요? 광합성이 안 됐으니까. 광합성이 왜 안 됐죠?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우리 재배학에서 배웠잖아요. 광합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일단 일조량. 빛 에너지가 무조건 필요하잖아요. 또요. 여기저기 다 연관되는 온도. 물론 이산화탄소, 뭐 수분 다 작용하지만 일조량이 불충분하거나 어디 갔어요? 일조량. 개화기의 불안정한 기상. 네. 또는 온도가 너무 저온이나 고온이거나 광합성이 잘 안 되는 현상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 조건을. 네. 과하게 건조하거나 그러면 수분이 없으니까. 광합성의 재료 중에 하나. 다시 포도, 꽃떨이, 원인, 꽃 떨어지는 현상. 꽃이 떨어진다, 수정이 제대로 안 됐다, 과실이 제대로 안 열린다. 네. 원인을 보시면 됩니다. 대책! 그럼 뭐 잘 되게 하면 되는 거죠. 화기가 제대로 발달되도록 수체 내 양분 저장을 도모한다. 광합성이 잘 되게 한다. 토양 관리 이거야 뭐. 네. 대책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도하면은 이거죠. 네, 포도. 만약에 포도에서 딱 한 문제가 나온다. 그럼 얘 나오는 거예요. 10번이면 9번은 얘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많이 했었죠? 지베렐린, 무기 성분 중에 질소하고 비슷한 우리 도장지배로 배웠잖아요. 그렇죠? 물론 생장과 관련된 거지만 그 특징, 시험에서는 도장으로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웃자람으로. 네. 어쨌든 1차 처리하면 씨 없는 포도, 2차 처리하면 과립, 비대 성숙을 촉진한다. 이제 과립하면 여러분은 탈립 현상도 탈립, 열매, 꽃 같이 꽃떨이, 탈립 네 매칭하셔서 자, 그 다음에 이거 그냥 혹시나 해서 한번 봐주세요. 에세폰 또는 에스렐, 에틸렌을 발생시키는 약제였죠. 성숙 에틸렌.
숫기를 촉진한다. 그러니까 에틸렌 하나만 제대로 암기하시면 그쵸? 그리고 풀메트나 호라스타도 한번 그냥 보세요. 네. 출제는 잘 안 되지만 아니 지베렐린 에세폰을 놔두고 왜 이제 내가 만약에 정말 이상한 거를 떨어뜨려야 되겠다 하면 몰라도 네. 그렇구나. 네. 자, 배 볼까요? 배. 배 기본 정보 장미과. 장미과. 낙엽. 낙엽수. 저온이 필요하다. 네. 내한성이 어느 정도 강한 품목이겠네요. 교목 또는 관목도 있대요. 너무 높지 않은, 위로 뻗지 않는. 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배는 중부 온대과수이다. 서양 배는 북부 온대과수로 구분되는구나. 오케이. 네. 환경 조건. 사과 배는 내산성이 중간 정도인 네. 복불밤, 약포모라고 그 중간. 이런 거는 이제 암기거리가 안 되겠죠, 여러분. 제방에서 기본적으로 배운 것들이고. 수학 볼까요? 수학. 우리 지금 원예의 작물학 하죠. 처음에 원예에 대해서 첫 페이지에 나왔었어요. 뭐였죠? 기본적으로 사람이 특수하게 이용하기 위해서 재배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집약적인, 신선한 키워드가 그거였죠. 그러면 원래는 다 익은 다음에 떠야 이제 수확을 해야 되지만 사실 이제 화해에서도 많이 나오겠지만 출하 시기 그리고 시장이 얼마나 먼지, 저장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그거에 따라서 수확기를 달리해야 된다. 한 번쯤은 아 그렇구나. 저장 기간, 유통 과정을 고려해서 성숙되기 전에 수확하는 것이 보통이다. 즉 일단 수확하고 그 다음에 후숙을 시키는 네. 이게 원예 작물의 특징이구나. 네. 과수보다는 화에서 많이 나오지만 이제 과수에서도 네. 주요 병해충 넘어가고요. 생리장애 볼게요. 배 생리장애 동록. 아, 유대 재배하면 동록과 열과를 방지한다. 그쵸? 동록이 뭔가 봤더니 꺼끌꺼끌한 거 있잖아요. 녹슨 것처럼. 사과나 배에 많이 나오죠. 네. 외관에 윤기가 없고 상품성을 저하시킨다. 봉지 씌우기. 예방. 네. 오케이. 엽소 현상 볼까요? 엽소. 엽소가 뭘까요? 엽소. 잎의 선단부나 한쪽 가장자리 또는 직사광선을 많이 받는 부분의 옆 조직이 잎 조직이 흑갈색으로 말라 죽는 증상. 그냥 간단하게 잎이 이렇게 있으면 잎 가장자리부터 말라서 이제 고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엽소. 엽소. 왜 나타날까요, 여러분? 잎 가장자리가 어떤 부류일까요? 잎 가장자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잎 조직이 있겠죠? 엽맥. 네, 잎 조직들이 있을 거예요. 이 잎 조직들은 뭐 하는 거죠? 뿌리에서 빨아 올린 양수분의 이동 통로예요. 그러면 잎의 가장자리는 뿌리에서 빨아 올린 양수분이 닿기에 가장 먼 데 있어요. 가장 먼 데. 그럼 뭐예요? 아, 뿌리에서 빨아 올린 수분이 부족하다. 또는 뿌리가 생육장애가 있구나. 안 가는 거예요. 가장자리부터 말라, 고사, 엽소. 그럼 대책이 뭘까요? 나오잖아요. 뿌리 습해 방지. 혹시 뿌리에 문제 있는 거 아닌가? 또는 질소 과용의 회피로 질소를 너무 많이 줘서 경쟁이 많은 게 아닌가? 그럼 이제 항상 무슨 대책에서 질소를 많이 줘라라고 하는 대책은 없어요, 여러분. 어쩌다 하나 있겠지만 그거 우리 시험 대상 아니니까. 오케이. 네. 그런 게 있구나. 기타 생리장애에서 배에서 특히 나오는 게 체화부 돌출 현상이 가끔 나옵니다. 배에 이렇게 생긴 거 보시면 가끔 보시면 꼭지 있는 부분이 이렇게 막 올라와 있는 배들 있잖아요. 울퉁불퉁하게. 그 체화부 돌출 현상. 또 배에서 가끔 나오는 거 석세포 현상이라고 나와요. 석세포. 배가 말 그대로 약간 꺼끌꺼끌 배 과육이 좀 이렇게 즙이 별로 없고 그런 거 뭔지 아시죠? 석세포 말 그대로 돌세포처럼. 왜 그럴까요, 여러분? 수분이 부족해서, 양수분이 부족해서. 대책 나오죠? 네. 어쨌든 배에서 동록, 엽소, 체화부
그다음에 석세포까지. 네. 오케이. 여기까지 이제 과수 보고요. 사과 쪽에서 우리가 좀 앞에서 배울 것들이 많았고 그 이후에는 각 과수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됩니다 하는 것들 네, 정리해 놓으시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화회로 들어갈게요. 화회 쪽 또 국화에서 또 다룰 게 많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